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구를 보면 어떤 기억이 튀어나오겠지라고 좀 설계를 해야 돼. 이걸 의식적으로 내가 자꾸 설계하고 기억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줘야만 이게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지식을 찾을 수 있다고. 1년에 한 번씩은 대부분 시험이 9에서 10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데 실제 공부하는 기간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지. 근데 너무 길잖아. 이 긴 기간 동안 과연 그런 눈에 바르는 반복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암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냥 딸딸딸 외우고 뭐 반복해서 많이 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보면은 뭐 암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가르쳐 주잖아. 근데 뭐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운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은데 사실 이게 뇌를 쓰는 방식이거든. 우리가 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걸 이렇게 딱 넣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이해하기 쉽게 이걸 바꿔. 이 코딩이라고 개념 들어봤잖아요. 그지? 인코딩을 하는 거야. 정보를 머릿속에. 인코딩을 하는데 이걸 이제 뭐 부호화라고 그러거든. 부호화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내가 암기하고 싶다고 뭐 딱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이제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방법을 의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내 뇌가 좀 작동을 하는지 알면 훨씬 편하거든. 첫 번째로 보면은 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반복을 좀 많이 하더라는 거야. 엊그제 이제 질문 하나 받았어. 개인 지도하는 분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모르는 부분만 뭐 반복해서 자꾸 보겠다 이런 식으로 뭐 써놓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댓글을 이제 달아드렸거든. 지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거 그 하나만 딱 이제 머리에 딱 인코딩해서 딱 넣는 게 아니라 뇌 속에 지식의 전체 속에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 나도 기존에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 내 두뇌 속에 뭔가를 딱 봤을 때 사람은 이거를 내가 외우고 있던 게 뭐였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떠올리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고 처음엔 이거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거든. 이게 잘 된 걸 이제 정교화가 잘 된 상태라 그래. 일라보레이션이 잘 된 상태라 그러는데 인코딩이 이제 좀 잘 된 상태지. 근데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그게 딱 잘 안 된다고 그 부분만 본다고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자꾸 반복해서 뭔가를 머리에 남기려는 어떤 그것들이 좀 작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해당 부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사실은 그게 관련돼 있는 것만 딱딱딱 공부를 하면 좋은데 내가 이제 어디를 모르는지 잘 모르잖아. 어디를 모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나가면서 위상이라 그러는데 지식의 위상을 좀 잘 알아야 돼. 체계를. 요 구조 속에 요 지식이 튀어나오는구나. 내가 3번 파트를 모르겠어도 1, 2번 파트를 앞부분을 공부를 잘 못해서 이게 3번을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진짜로 3번만 그냥 딱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연계적으로 뭔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지. 왜냐면 한 부분만 딱 공부해서 시험 치는 경우는 없잖아. 전체적으로 공부하다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경우가 좀 일단은 가장 좀 많고 이게 뇌가 어떤 식으로 지식을 기억하는지 연계적으로 기억하는데 부호와 특수성이라고 원리라고 이제 표현을 해. 그래서 이 지식들이 연계해서 합을 이루고 내 머릿속에서도 이게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 나도 모르게 이게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 부분 모르니까 반복해서 본다. 이건 좀 잘못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스트래테지. 그러니까 전략이 좀 부족한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부로 내가 외워야겠다 시작한다. 특히 우리가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뭔가 노트도 만들고 뭐 정리도 하고 근데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노트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껍데기를 보고 이제 따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야. 근데 그런 행위는 항상 이유가 중요해. 왜 이걸 하는 건지, 어떤 상황에 어떤 시기에 이걸 하는지를 모르면은 이게 나한테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이 쓰면서 공부를 하던데? 나도 한번 쓰면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이제 정리도 해보고 이제 뭐 딸딸딸 필사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 대부분 많이 알긴 한데 물론 뭐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뭔가 알 것 같다 할 때 이제 그걸 뭐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것들도 이제 그렇게 좋은 또 이렇게 암기법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사실은 이렇게 외운다는 거는 암기라는 건 왜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사실 세상의 모든 게 암기지. 이해라는 게 암기. 내 새로운 뭔가를 배워가는 모든 게 암기고 이해고 내 무의식이 좀 작동해서 뇌가 이제 이거를 나도 모르게 외우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지.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험 잘 치려고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닌가?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공부에 만기가 이제 99.9%인데 그러니까
내가 결국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암기를 하는 거고 점수를 잘 받으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 자체에서 암기 자체가 별로 필요 없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완전히 암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 근데 암기라는 게 이제 총 네 종류로 나뉘어, 네 레벨로 나뉘어, 네 단계로 스펙트럼을 쭉 놓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딱 치자마자 바로 팍 튀어나오는 아무런 힌트가 없이 튀어나오는 상태, 이런 게 진짜 어떤 강한 정도의 암기지, 진짜 센 암기.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읊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애국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뭐 그다음 내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 근데 그거 밑에 정도의 이제 암기의 단계가 힌트를 주면 맞힐 수 있는 거. 우리가 유퀴즈 같은 거 이제 문제를 같이 이제 TV에 나올 때 풀다가 답도 나가 한번 또 외쳐보고 이러잖아. 근데 거기 나오는 특정 문구를 보고 내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 특정 문구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게 뭔지는 내가 개념은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는 과정이 있어.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밖으로는 외부로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형상만 본 적이 있는 거. 이게 속으로도 뭔지 모르는 상태. 이제 뭐 하여튼 이게 나누면 그 정도가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기라고 하면 이제 뭘 하냐면은 첫 번째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그 제일 세게 딱 외우는 거.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속에 좀 쌓여있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한 99% 정도의 문제는 한 100%인 것 같아. 그러니까 힌트를 주면은 그 단어의 반응에서 내가 기억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코딩 할 때 머릿속의 지식을 부화를 시킬 때가 진짜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지식이 쓰이는지, 시험 문제가 과연 암기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처음부터 달달달 외우는 경우가 뇌를 혹사시키면서 암기의 효율, 공부의 효율이 진짜 안 나오는 경우더라.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좀 일단 내가 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요거랑 또 관련된 건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식을 기억할 때 항상 그 상황이라든지 맥락 같은 것 속에서 이게 튀어나오거든. 근데 내가 이게 선별도 잘 했어. 이게 외울 문제인지 안 외울 문제인지. 뭐 많은 경우에 좀 외우긴 하지만 덜 외울 문제라고 내가 표현할게. 덜 외울 문제인 경우에도 문제를 내가 푸는 상황을 내가 연습을 해야 되거든. 이 문제에 어떤 문구가 나오면 이 기억을 끄집어내야지라고 해야 돼. 머리 인코딩 할 때는 그 상황이라든지 맥락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조성해 줬을 때 기억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존재를 하거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내가 애초에 뭐를 기억을 잘 못한 상태가 있어. 뭘 들었는데 졸았다 수업 시간, 이런 기억을 못하는 상태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인코딩이 안 된 상태지. 근데 이거랑 내가 머릿속에 뭔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못 찾는 경우도 있어. 머릿속에 있긴 해. 인코딩은 됐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뭐 폴더가 컴퓨터에 너무 많다든지 파일이 막 잔뜩 쌓여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톡 다운로드 파일이나 컴퓨터 다운로드 파일 뭐 이런 거 눌러보면은 원하는 걸 빨리 못 찾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거 딱 기억을 못 찾아내거나 처음부터 입력이 안 됐거나 결과는 똑같아. 왜? 아웃풋이 안 되니까. 뭔가 인풋이 됐든 인풋이 안 됐든 아웃풋이 안 된 상황에 뭔가 출력물이 없다 보니까 야, 내가 기억력이 안 좋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여기서 이제 내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처음부터 외울 때 이 부호와 특수성 원리에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구를 보면 어떤 기억이 튀어나오겠지라고 좀 설계를 해야 돼. 이걸 의식적으로 내가 자꾸 설계하고 기억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줘야만 이게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지식을 찾을 수 있다고. 정보를 못 찾으면 이 정보를 탐색하는 걸 아웃풋이라 그러거든. 이 재현, 인출이라 그러는데 리트리벌이라 그래, 리트리벌. 근데 리트리벌이 안 되는 것과 인풋 자체, 인코딩이 안 된 상태를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참 이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좀 수험생들이 좀 겪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짜 공부 초보분들, 요즘에 나도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받고 여전히 좀 한 20% 정도 수험생들이 여기 좀 해당을 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조금 있는데 뭐냐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까먹을까봐 자꾸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내가 오늘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복습을 해, 내일 또 복습을 해, 뭐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또 복습을 해. 근데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한 뭐 일주일 뒤에 시험 친다, 2주 뒤에 시험 친다, 이때 벼락치기 할 때 쓰는 방식이야. 벼락치기 할 때 이거 눈에 바른다라고 표현하지. 눈에 바른다. 우리가 뭐 의대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시험이 기간은 되게 짧은데 양이 진짜 많아.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 근데 우리 김현진 우리 변호사님 불러가지고 한번 인터뷰할 때 들었었잖아, 그지? 그분이 이제 변호사도 하고 로스쿨도 나오고 의대 시험도 쳐봤지만 의대가
단순히 공부해야 될 양은 되게 더 많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양을 다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하다. 그걸 반복해서 볼 수 있느냐. 그걸 외우고 이해하고 뭐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 본 적 있어 하고 거의 맞히는 정도 수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때려 부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치는 국가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치는 시험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1년에 1번 치거든, 대부분 시험이. 그럼 사람들이 보통 준비하는 기간이 좀 좌절하는 기간 한 달, 시험 떨어지니까 좌절하고, 재준비한다고 마음 잡는 기간 뭐 한 달 이 정도 하면은 거의 10개월에서 9개월 정도 준비를 해. 9에서 10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데 실제 공부하는 기간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지. 근데 너무 길잖아. 이 긴 기간 동안 과연 그런 눈에 바르는 반복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두 가지 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야. 일단은 굉장히 양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어떤 순간적으로 때려 부어 넣어야 되는 종류의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습득을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이 훨씬 많아. 이해를 해야 되고 머릿속에 잔존시켜야 되는, 이게 딱 튀어나올 수 있게, 이게 눈으로 이렇게 발라서 푸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지. 물론 이제 난이도에 따라 시험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공시 정도 이상부터는 그런 식으로 내가 뭐 눈에 발라서 외워서 시험 쳐서 합격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 진짜 뭐 기적적인 단기 합격의 경우를 제외하면 천재거나.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전략 자체를 다르게 좀 잡아야 된다는 거야. 장기 기억 속에 내가 인코딩 하려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이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아까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정교화, 그러니까 내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나눠보는 거예요. 정교하게 분해를 해서 이건 내가 아는 거네, 이건 모르는 거네,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머릿속에 잡고 인코딩했다 뺐다 인코딩했다 하는 거를 반복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비가 온 다음에 뭐 땅이 군다 이런 말이 있잖아. 지식이 똑같아. 내가 이렇게 정보를 머리에 집어넣어 인코딩을 했어. 장기 기억하고 된 것 같아, 느낌상. 이거를 근데 계속 반복해서 끄집어내보면 걔는 그대로 그 상태야. 자꾸 지식의 물을 머릿속에 토양에 붓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얘가 굳어졌을 때, 충분히 굳어졌다는 건 사실 망각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 지식의 잔존율은 사실 시간 지나면서 낮아져. 이제 뭐 유명한 우리 뭐 에빙하우스, 망가우스 너무 많이 이거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언급하기도 좀 진부한 거긴 하지만,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야. 망각 곡선이라 그러면은 막 주기별로 반복해야 된다는 결론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건 스페이싱 이펙트야. 얼마만큼의 텀을 갖느냐. 그러니까 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오늘 반복하고 내일 반복하고 내일 모레 반복하고, 변호사님 이것도 막 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물론 텀은 맞지. 근데 그 맥락의 취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지식을 충분히 까먹고 충분히 내 지식화가 됐다고 생각할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 지금 연구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그게 보면은 그 연구도 그런 말에, 이게 여기 나오는 곡선이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그냥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나 상황, 지능, 뭐 개별적인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갖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며칠 주기로 반복해야 된다고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건데, 그런 추상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암기라는 거는 내가 공부 잘 하고 내가 잘 외우고 문제 잘 풀려고 하면은 내가 나의 받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되고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훨씬 중요한 거는 텀을 두는 거. 지식이 충분히 이렇게 굳어졌을 때, 그 굳어지고 새롭게 내가 지식이 점점 쌓이잖아. 이렇게 장기화된 지식을 갖고 새로운 지식 또 보는 거야. 한번 잘라보는 거야. 다시 한번 처음 공부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지식을 나누고 자르고 재조합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정도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인내심이 좀 없더라. 수험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야 이거 내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함,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불안함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내가 귀인 이론이라고도 뭐 몇 번 촬영할 때도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잘 모르나?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은 그거야. 바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누구나 불안하지. 근데 그걸로 불안해하면 아마추어라는 걸 내가 빨리 좀 캐치를 해야 돼. 잔인하긴 해. 원래 수험이. 내가 혼자 알아서 다 해야 되잖아. 누가 뭐 이렇게 코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맞아.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명확하게 좀 외부적인 기준들을 많이 알 필요가 있고, 나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나의 어떤 뇌의 이런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조금은 알 필요가 더 있다는 거야. 이걸 모른 채로 내가 그냥 기존의 어떤 내 습관대로 자꾸 움직이고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이게 암기에서는 유독 이런 어떤 편견들이 잘 깨지지 않고, 그래서 뇌 사용이 점점 뭔가
혹독하게 내 뇌를 혹사시키는 경우는 많은데 효율은 좀 떨어진다.